자, 국방TV에서 사라진 영상입니다. 100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그는 누구인가,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내용을 좀 보면, 자, 당시의 러시아 상황, 러시아 공산당과 왕당파의 5년 내전이 있습니다. 적백 전투가 있어요. 적백 대전이라 그러나? 적군 러시아 공산당, 이거는 볼셰비키 세력과 왕당파, 여기에 이제 5년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어. 러시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을 피해 불가피하게 공산당 측에 손을 내민 독립군들, 이 당시에는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 공산당과 지금의 공산당,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북한과의 엄청난 차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군과 손잡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군과 합작. 백군은 왕족들, 이런 부르주아 계급, 이런 애들이 백군이에요. 얘네들이 일본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적군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만주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독립군들 말이죠. 1921년 1월에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는데 고려 공산당이 독립군의 통수권을 놓고 벌인 싸움인데요. 자유시 참변으로 수백 명이 희생당한 설호군정서와 홍범도 부대, 여기에 홍범도가 우리 독립군을 죽인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이 뉴라이트 쓰레기들의 논리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곳에 없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홍범도는 왜 공산당에 가입했나, 이런 얘기도 하고, 고려인 보호를 위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으나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홍범도에 대한 오해, 그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교류가 없었던 탓에 생긴 가슴 아픈 오해다. 오해다. 이 영상이 지금 국방부에서 내려갔어요. 없어졌습니다. 이런 영상을 국방홍보원에서 만들어 놓고 없애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군대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국방부 장관도 지금 자존심 완전히 박살났는데 딸랑딸랑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범기, 우길기 전범기에 경례하도록 시킨 게 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시켜서 치워버리려고 그 자리에 백선엽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홍범도 장군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 AI로 컬러로 복원한 사진이에요. 이분이 키가 한 190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 키 170 넘어가면 키 크다 소리 듣던 시절에 190이었어요. 이분은 신분이 그렇게 높았던 분이 아닙니다. 포수였어요. 포수. 산에서 동물을 잡는 포수였습니다. 190cm에 기골이 장대하고 총을 잘 쏘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포수들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팀이 있죠. 이 팀들을 끌고 다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이후에 이 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분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이분은 거인 같은 키에 총을 기가 막히게 잘 쏘는 분이었고 포수였기 때문에 산을 너무너무 잘 타요. 그러니까 산에서 게릴라전을 하는데 홍범도만 나타났다 하면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내에 소문이 납니다.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가 막 빠르게 진행되지 않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 홍범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저쪽 산에서도 홍범도가 나타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그냥 난리가 난다. 홍범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산속에서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게 일본군들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분입니다. 산을 너무너무 잘 타니까 산속에서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도 산 잘 타는 분하고 일반 사람하고 산에 올라가면 속도 차이가 말도 안 되잖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분은 산속에서 사냥하는 게 주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홍범도가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총이 그냥 백발백중이야. 이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홍범도 장군은 만주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 레닌의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자, 이러면 뭘 알아야 되냐? 러시아, 소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홍범도 장군과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레닌을 알아야 됩니다. 레닌은 혁명가죠. 이 양반은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체게바라,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공산주의를,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역사, 소련의 역사에서 레닌과 스탈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양반이 스탈린이고 이 양반이 레닌이고. 스탈린의 소련은 북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악명 높은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거고요. 레닌의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 그러니까 실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의 황제가, 등신 같은 황제가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진짜 박살이 납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대기근도 오고, 황제는 지 멋대로 하고,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도 터지거든요. 대기근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궁 앞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다 쏴서 죽여버립니다. 황제가.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볼셰비키 혁명의 수장이 레닌이에요. 볼셰비키 세력과 맨셰비키 세력이 둘이 이제 싸웠습니다. 볼셰비키는 강경파, 맨셰비키는 온건파예요. 황제가 러시아의 민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의회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볼셰비키 쪽은 의회 같은 거 필요 없다. 싹 다 밀어버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볼셰비키파고요. 맨셰비키파는 의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갑시다. 이러면서 볼셰비키 대 맨셰비키의 대결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황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 볼셰비키, 맨셰비키의 싸움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싸움에서 손을 잡고 독일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제 이 궁을 초토화시킵니다. 황제는 독일과의 전쟁터로 나가고, 황제가 없는 빈 궁에 라스푸틴이 이 황제의 마누라와 그 여자들을 다 거느리면서 국정농단을 어마무시하게 해버려요.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볼셰비키와 맨셰비키가 손을 잡고 독일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잠깐 멈춰하고 밀어버려. 맨셰비키가 지고 볼셰비키가 이깁니다. 그런데 볼셰비키가 이겼는데 실제 권력을 농민과 노동자들이 잡은 게 아니라 소수의 부르주아 계층과 왕족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또 알토론 같은 권력은 딱 잡아. 그래서 생긴 게 적백대전입니다. 적색, 볼셰비키 측, 여기랑 기득권층이 백색. 그래서 적백대전. 이때 왕족과 기득권층은 일본하고 손을 잡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일본하고 손잡은 백색 쪽에 기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볼셰비키 쪽에, 공산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 당시의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공산당과는 완전히 달랐던 그런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고 있잖아. 근데 지금 적하고 백하고 나눠서 러시아가 막 싸우고 있어. 근데 백은 일본하고 손잡아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붙을 수가 있나? 당연히 그 반대편에다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 가입 빨갱이론의 시발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미국하고 소련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잖아. 그러면 누구랑 손잡아야 돼? 소련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 촉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걸로 공산주의자다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이 당시에는 북한도 없었고 김일성이 9살인가 이럴 때예요. 근데 김일성과 같은 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레닌은 혁명가였어요. 물론 레닌의 공산주의가 실패합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건 그냥 판타지 소설일 뿐이다 라는 게 검증이 끝났죠.
레닌이 꿈꿨던 공산주의는요,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그게 소련입니다. 소비에트라는 게 러시아 말로 모임이에요. 집단. 소비에트가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레닌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것, 판타지 소설이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 버리고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대학살이 일어나고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탈린의 소련과 레닌의 소련은 완전히 다른 소련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역사를 이야기하는 김에 조금 더 하나 더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에요. 이 양반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모두 다 그 나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패전국들의 식민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돼. 자,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죠. 왜 3.1운동이 일어났냐면 1919년 1월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딱 던져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에게 침략당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 사람들이 분노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자, 미국은요, 가스라데프트 밀약이라는 걸 했죠. 1905년이에요.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국 먹어. 서로 짬짬이해서 그래, 일본은 조선을 먹어, 우리는 필리핀 먹을게. 서로 봐주기로 한 가스라데프트 밀약.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는데 미국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일동맹, 영국이 인도 이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 이권을 인정해달라. 영국하고 일본하고 또 짬짬이를 합니다. 포츠머스 조약, 러시아가 일본의 한반도 지도 보호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치동맹,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요, 그 옛날엔 다 일본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엔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이라는 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미국하고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종은 미국한테 일본 침략을 물리쳐 달라고 특사를 파견해요. 그게 헤이그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인정해 안 해? 안 하지. 자기들끼리 정한 건데 쟤네들 뭔데 힘도 없고 저 미개한 나라가 와가지고 일본을 물리쳐 달라 그래. 우리는 일본 편인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미? 아니지. 지금 반미하면은 어떻게 해?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이 나쁜 나라인가? 아니, 우리나라가 진짜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이었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 조선이 망한 이유는요, 뭡니까? 카르텔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카르텔이 있어요? 세도가, 풍양조씨, 안동김씨, 여흥민씨,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카르텔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겁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인간들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조선은 처음에 건국될 때 굉장히 개혁적인 나라였는데 풍양조씨, 안동김씨, 여흥민씨의 이 세 개의 이 세도가들의 카르텔이요,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뭐냐? 바로 법조 카르텔과 기재부 카르텔. 이 둘이에요. 이 둘을 완벽하게 박살을 내면요, 대한민국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조 카르텔과 기재부 카르텔, 일명 모피아라고 불리는 얘네들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예전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과 같은 편이었어.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이야. 그런데 공산당이라는 이름만 보고 그냥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저거 묘를 파가지고 김정은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뉴라이트 꼴통들이라는 겁니다. 빨갱이에 미쳐있는 인간들이 김원봉을 공격하는 거,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치는데 홍범도는 아니라니까?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말이야. 보수 내에서도 홍범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뉴라이트 저것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게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면 이제 극우, 친일, 뉴라이트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홍범도를 왜 건드렸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 홍범도를 건드린다고 해서 뭐 헤쳐먹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를 나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큽니다. 보수 내에서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평범한 상식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굉장한 거부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할 때 대한민국 공군이 지금부터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 멋진 장면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모셔왔는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홍범도 장군인데 그리고 북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인데 빨갱이로 매도한다. 이건 기분이 나쁘거든. 자, 홍범도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권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레닌이 홍범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홍범도에게 직접 선물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한 볼셰비키 세력의 수장인 레닌이 홍범도를 매우 존경했다. 직접 권총을 선물을 하는데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개인적으로 직접 선물할 정도로 홍범도라는 인물은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국가를 뛰어넘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인간들이 홍범도 빨갱이다. 묘를 파내가지고 김정은한테 보내야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뉴라이트가 보수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